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9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이민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어저께 경금이었고요. 오늘은 신이라는 글자, 경금 다음으로 나오는 글자가 되겠고, 천간 10개 중에서 8번째 근자가 됩니다. 갑을, 병적, 무기, 경금, 다음에 신금 이렇게 되겠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금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말하는 것이죠. 쇠는 여러 가지 쇠가 있습니다. 이쁜 쇠도 있고요. 말끔한 쇠도 있고 아름다운 쇠도 있고, 그 다음에 날카롭고 묵뚝뚝하고 강한 쇠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의 기운, 즉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쇠라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명의를 처음 배울 때 이제 천간 식관을 이렇게 배워요. 갑을, 병적, 무기, 경신, 임계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음양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거 목화토금수를 배우고, 이 목화토금수를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눈다 해가지고 음의 기운은 어떻고 양의 기운은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단단하고 좀 거칠고 깊고 높고 좀 동적이면서 많이 움직임이 많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행을 떠나서 양의 기운인 것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반대되는 개념이죠. 양이 높다라고 하면 음은 낮은 것이 되는 것이고, 양이 밝다라고 하면 음은 어두운 것이 되는 것이고요. 양이 가볍다라고 하면 음은 무거운 것이 되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의 기준을 무겁다라고 하면 음은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이고, 양의 기운을 가볍다라고 하면은 음은 무거운 것이 된다. 근데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가볍고 무거운 것을 지 맘대로 이렇게 합니까?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밝은 것은 화죠. 화는 양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것, 수는 음이 되는 것인데, 화는 밝으면서도 화의 기운은 가볍다라고 생각하고요. 음을 대표하는 수는 어두우면서 무겁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음양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 밝은 것이 양이다, 무조건 가벼운 것이 양이다 이렇게 놓고 보진 않아요. 경금 같은 경우는 무거우니까 묵직한 게 양이 되는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음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서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초 이상 뛰는 사람들을 10초 밑으로 뛰는, 10초면 굉장히 잘 뛰는 건가요? 20초로 하죠.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하니까 20초를 넘어가는 사람은 불합격이고요. 20초 안으로 들어오면은 합격이다. 그러면 20초를 기준으로 해서 20초 안으로 들어온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20초 바깥으로 넘어가면은 음이 되는 것이죠. 이걸 또 30초로 할 수도 있습니다. 30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는 양이 되는 것이고, 30초 바깥으로 가면 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음양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여기서 경금과 신금, 양금과 음금으로 나누는 것도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양금이 경금으로 볼 수도 있고 음금이 신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강도 면에서 똑같은 강철이라 하더라도, 강철은 대체적으로 경금으로 보지만, 같은 강철이라 하더라도 강도가 센 것이 양금이 될 것이고, 같은 강철이라도 강도가 약한 것은 음금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이제 경금을 신금을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이제 기준을 이렇게 나눠주죠. 하나, 얘는 완철금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음금은 보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이제 강도에 따라서 또 쓸 수 있지만, 금 자체가 부드러우냐 아니면 부드럽지 않으냐, 광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 용도가
또 저는 이렇게도 분류를 합니다. 경금 같은 경우는 원철과 같다 그러죠. 아직 화로서 단련하지 않은 그러한 원석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보석 같은 거, 신금 같은 경우는 일단 단련을 마친 금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같은 강철이라 하더라도 땅에서 금방 캐내서 불맛을 보지 못한 것은 양금이 경금이 되는 것이고요. 불맛을 봐서 그 금을 가지고 검을 만들었다 내지는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는 신금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완철금으로서 아직 단련을 마치지 않은 그러한 좀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그러한 원철과 같은 개념. 그래서 이런 강철, 단련되지 않은 강철, 단련되지 않은 무쇠 같은 개념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금은 보석 같은 개념,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거 있죠. 아주 좋은 도자기, 고려청자 같은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쓰는 안경, 안경테, 핸드폰에 쓰이는 액정,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 있는 액정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머그컵, 그 컵도 토를 가지고 도자기 같은 개념이죠. 흙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열을 뜨겁게 해서 도자기 같은 그런 컵으로 만든 거죠.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받지 않은 그런 강한 원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화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경금의 정화를 쓸 때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금의 용신 취용법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이미 화로서 단련을 해서 맑금, 깨끔, 깔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봐서는 오히려 신금한테는 해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임수로서 깨끗하게, 임수를 여러분의 보석, 반지, 귀걸이 같은 경우를 임수 같은 걸로서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는 것을 신금은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금이 화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병화를 주로 쓰는 것이고요. 병화는 용도, 말씀드렸죠. 화 중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는 대체적으로 조우를 하는 데 쓰는 거고요. 정화는 경금이 정화를 쓰는 것은 뭐예요는 단련하는 용도로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병화가 없는 경우에 정화로서도 조우를 할 수 있지만, 조후의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는 병화를 따라갈 수 없다. 거의 천양지차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금을 단련하면은 병화가 정화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은금으로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보석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각종 주얼리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지만, 신금은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고, 경금은 화로서 단련을 마치지 않은 금이기 때문에, 경금은 화 중에서 정화를 쓰는 것이고, 신금은 화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써서 도세주옥함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 이제 인월도 얼추 많이 지나왔습니다. 입춘이 되면서부터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바뀌었고요. 월도 신축년, 신축월에서 이민년, 이민월로 바뀌게 됐죠. 그 기준은 입춘이었고요. 인월은 입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수도 있습니다. 우수는 큰 의미는 없지만은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연월이 바뀌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간목할 때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수는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는 봄이긴 하지만 마치 겨울과 같이 한기가 극심하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수가 지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만세력을 보고 있는데요. 휴대폰이 지금 재시작이 돼가지고, 자, 오늘 일진을 보는데 우수가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이 17일이고요. 내일 이민일이 18일 이민일, 그 다음에 19일 우수, 이렇게 되겠는데, 우수 전까지, 입춘이 시작되면서 우수 전까지는 봄이긴 하지만 초춘이죠. 초춘이라고 말씀드렸죠. 봄이긴 하지만 한기가 있어서 아직은 뭐예요?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입춘이 지나서 경칩이 되기 전까지, 경칩 전까지는 일단 인월의 특징이 초춘이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은 아직 있지만, 특히나 이우수 전까지는 겨울과 같이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은, 춥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조우가 필요하다,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는 뭐 일간에 의해서 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하기보다는 이거는 원령의 특성인 것이죠.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아니면 무토가 됐든 기토가 됐든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인월은 인월이라고 하는 그 환경의 특징이 인월은 아직 초춘이기 때문에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어서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해 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묘월, 인월과 묘월 두 월은 목왕절이다. 목왕절이다.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인월은 초춘이면서 이 목이 임관지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면서 목이 제왕지가 된다. 12개월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절이다라고 보는데, 반면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경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은 인월이면 포태법으로 인월이면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여기가 태지가 된다라고 해서 목은 인월과 묘월이 가장 왕성하지만 반대로 금은 인월과 묘월이 가장 약한 단계가 되겠죠. 금은 원래 이 인묘월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왕절이 되죠. 신금 입장에서, 어저께 경금 입장에서 두 경금과 신금 입장에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목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재성이 왕한 계절인데, 인월은 경금도 절지고요, 신금도 절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음포태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경금은 절지지만은 신금 입장에서 은금은 여기가 태지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간을 논하는 것보다는 오행의 왕상휴수를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똑같이 금은 양금, 음금, 경금, 신금을 나누지 않고 인월임 똑같이 절지가 돼서 굉장히 약한데, 반면이 재성은 굉장히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재다신 약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해서 저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한 신금을 갖다가 일단 생조해 주는 것 내지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경금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지로 신금, 유금이라든가 같은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 신금 자체는 비견겁제보다는 기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양금인 경금은 단단하기 때문에 스스로 저 왕한 양목인 재성을 감당할 수 있지만, 신금 자체는 스스로 부드러운 금이기 때문에 왕목을 스스로 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신금 자체는 금이 많아지기보다는 음토인 기토는 습토죠. 습토로서 신금을 갖다가 이렇게 생조해 줘서 신금이 근기,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음토인 기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주는 것은 신금을 생조해 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금을 조금은 더럽힐 수 있다, 즉 오금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주는데, 보다 임수로서 조금은 탁해진 이 신금을 갖다가 뭘 해줘야 된다? 맑고 깨끗하게 도세주옥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인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기토로서 신금을 생조하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인월에 신금도 약하지만, 신금은 절지라서 약하지만, 임수 입장에서는 보다 여기가 뭐가 되겠죠? 병지가 되죠. 그래서 임수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지로 임수의 뿌리도 되고 기토의 뿌리도 될 수 있는, 신금의 뿌리도 될 수 있는 것은 지지로 신금이 이렇게 온다든가 지지로 유금이 오면 좋을 것이고요. 아니면 진토라든가 임수 입장에서는 자수라든가 해수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인데, 공통적으로 좋은 것은 뭐냐면, 신금이라든가 유금이 있게 되면 이것은 신금의 뿌리도 되고 임수의 뿌리도 되기 때문에 진토, 자수해수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금 입장에서 식상을 보기보다는 비견겁제를 봐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먼저 기토가 있으면 좋다라면서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일간 신금을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지지로 신금, 유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간 신금 자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금상첨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임수의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인 기토, 정인은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토를 본다라고 하면 이건 정인이니까 기토보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무토는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각할 수 없다. 건토는 건토, 생금, 불능이다.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조토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조의 흑토자죠. 조토도 불능이다. 생금 보다 불능하다라고 해서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기 때문에, 저것이 비록 정인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든가 신금 입장, 금의 입장에서는 무토는 인성이 있긴 하지만 금을 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얘가 금만 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토 자체가 왕해지면 토후 매금이 되죠. 토다 매금, 일간을 매금시킬 수도 있고요. 또 무토가 왕해지면 금만 매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수 자체를 갖다 용신으로 쓸, 즉 신금을 도세주해야 될 임수를 자체를 갖다 파극해서 없애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 탁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좋다 나보다, 비록 저것이 정인이라 하더라도 신금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못한 정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격과 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격과 국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일간 금이죠. 음금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 인목인데 저 목은 양목이 이렇게 되죠. 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관계죠.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극하는 것, 악극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악극자라고 하죠. 그래서 악극자는 재성이 되는 것이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대 양이 되면 정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 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정제가 되는 것이죠. 정제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양금인 경금이 양목인 인목을 받기 때문에 어저께는 편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 중요한 것, 어저께 경금이 됐든 오늘 신금이 됐든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은 목이 왕한 것이지 금이 왕한 것이 아닙니다. 목은 임간지라 왕하지만 금은 여기가 절지라서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일간은 약하고, 즉 신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신약 재왕하다, 내지는 재다, 재성은 많고 일간은 약하다, 재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정제격이라고 하는 것은 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큰 틀에서는 이거는 신약 재앙 내지는 재다 신약한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중에 있는 지장간, 무토가 있고요, 병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병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정제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가지고 국세를 격을 잡습니다. 얘는 뭡니까? 그죠? 정관격이죠. 목은 내가 극하는 것이지만 관은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은 음금이 되는 것이고 병화는 양화가 되죠.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병화는 정관격인데, 요거는 사주 국세는 어떻게 될까요? 재성도 왕하고요, 관성도 왕한데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다. 그래서 재관이 왕한 사주. 뭐 저것이 7살이었다면 재살 태왕 이렇게 불렀겠지만은, 저거는 일단은 뭐예요? 살은 아니고 관이 있기 때문에 재관태왕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어봤지만은, 일단 재관태왕 이렇게 뭐 살펴볼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간은 약하고 재관이 왕하다. 중요한 것은 정제 정관이 있어서 좋다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정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내가 약하면 재성, 정제, 도물이죠, 재물, 정관, 명예입니다. 다 허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의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 그리고 생조해 주는 것은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고, 이때 인성은 무토보다는 기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비견겁제가 있는 것은 뭐 천간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신금의 뿌리도 되고요, 만약에 임수가 있을 때는 임수의 뿌리도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명시 연지를 보게 되면 다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죠. 재성이 왕한테 자시 재성이 왕이시니까 재다 신약함이 더 극왕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재성은 왕한데 일간 너무 약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간의 뿌리가 왕해지는 것이 더욱더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 인월에 춥다라고 했지만은 인중병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화가 천간으로 투출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인중병화 두 개 정도만 있어도 뭐 신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후에 용도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의 용도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이제 임수가 월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신금 입장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으로서 신금 일간 자체를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그런 용신으로 쓸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일간이 약하게 되면 작은 것 있잖아, 이런 거죠. 아주 작은 반지를 갖다가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개념이 뭐냐면 인화신금이 너무 작은데 신금 임수가 두 개 있어 너무 버리면 없어져 버린다 그러죠. 닳아서. 그래서 이 또한 그렇게 임수 두 개가 있는 것이, 일간이 왕했을 때는 상관도 나한테 효용이 되지만, 일간이 약하면 식재관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식재관이라고 하죠. 이 식은 식상을 뜻하는 거고요. 식상을 뜻하는 거, 재는 재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 관은 관성을 이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식재관은 일간이 왕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인월의 신금이 지지로 목 두 개, 천간으로 임수 두 개가 있는데, 일간이 약해서 상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조금 다행인 것이 일지선재주 이렇게 축토를 바뀌어서 신축일주가 되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입니다. 인성. 편인이라 나쁜 것이 아니라 저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습토가 되죠.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건 축토 안에는 개수도 있지만 여기에 신금이 있어서 일간 신금이 여기에 통근도 할 수 있고, 습토인 기토가 있어서 일간을 생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겁나게 신금이 왕해졌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금은 양금이기 때문에 왕한 것을 좋아하지만은 신금은 그렇게 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통근만 한다 하더라도 신금은 그렇게 왕세에 치우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생시가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사주가 좀 나빠질 수도 있게 되겠죠. 축도 하나를 얻은 것이 조금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 생시는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자시가 되면은, 자, 이렇게 자수가 왔습니다. 자수는 이제 임수 두 개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뭐 임수가 더 왕해진다. 그리고 자축합토도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인성이 왕해지는 건데, 이 무자시가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투출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얘는 뭡니까? 정인이죠. 정인. 정인은 우리가 말하던 나를 낳아준 정모, 나를 낳아준 생모와 같다라고 해서 육신을 공부할 때 굉장히 좋게 배우게 되지만은, 그런 이제 신론적인 그런 개념에서 정의는 좋은 것이지만,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토죠. 건토는 금을 생하기가 어렵고요. 무토는 양토라고 해서 고황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황토, 큰 산과 같은 것이고 덤프트럭에 쌓여져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토와 같습니다. 신금은 작은 반지 같은 것이죠. 무토가 신금 옆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무지막지한 토가 신금을 갖다가 뭐한다? 매금한다. 이 무토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축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고요. 자축합 토가 된다고 하면 무토는 더 왕해지며 능히 신금을 매금할 수 있겠고, 신금만 매금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도 탁하게 하는 그러한 글자이기 때문에 무자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고요. 무술시는 어떨까요? 무자시도 안 좋은데 무술시 당연히 안 좋겠죠. 이거는 100% 이건 매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에 또 토가 투출된 것이 기축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음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 정도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로 금을 생할 때 단점은 음토인 기토와 신금을 생할 때의 단점은 매금은 아니라도 뭐한다?
신금이 탁해진다, 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도 약간은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축토 두 개 지지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신금이 투출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건 토가 되죠. 물론 임수 두 개도 축중에 있는 지장감, 여기 개수에 통근할 수 있지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도 통근하고 신금도 투출하지만 신금은 뭐 할 수 있다? 더럽혀질 수 있고요. 임수도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국세 자체가 이렇게 깔끔한 국세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인시가 되면은 목이 왕한데 다시 목이 왕하죠. 축에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경금은 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이거는 목이 너무 왕하고 금이 좀 약한 그런 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수를 생하는 구조는 나쁘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인시가 다시 재성이 왕해지는 상태에서 썩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이건 좀 금이 세력을 얻는 것이 좋고, 만약에 목화운으로 다시 흐른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가 이렇게 뿌리를 튼튼히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일지축토 핵심 있잖아요. 일간이 여기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을미대운이 오거나 그다음에 정미대운이 왔을 때 충미충이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황에 따라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충미충이 되면 결코 좋을 일은 아닙니다. 인성, 충미충, 토가 왕해지는 것은 좋지만 축중에 있는 개수, 축중에 있는 신금이 묻히게 되면은 일간 신금 경금, 그 다음에 임수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미대운, 을미대운이 했을 때 충미충은 좋다 나쁘다? 안 좋다. 대운에서도 안 좋지만 세운에서도 무슨 뭐 을미년이라든가 뭐 정미년이었을 때 충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국세가 되겠고요. 임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토가 있죠. 얘는 축토하고 진토의 차이는 둘 다 습토라고 하는 것,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긴 하지만 신금은 금이 통근할 수 있지만 진토는 신금을 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금이 통근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축진에 모두 임수가 통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간 자체가 좀 약하죠. 이런 경우에도 물론 화운으로 가도 뭐 썩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운으로 가게 되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뭐 일간이 세력을 얻고 수도 세력으로서 좋지만,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후의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다. 즉 사주가 너무 한습해질 수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갑목에 투출되어 있죠. 목이 너무 왕합니다. 재성이 너무 왕한데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한 것이 단점인 것이고, 만약에 병신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것이 뭐냐면 일간 자체도 신의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신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재성이 왕하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화운으로 가도 이 사주는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수운으로 가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점은 신금하고 병하고 좀 붙어 있어서 서로 탐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으면 병화가 임수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병화하고 쉽게 탐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어저께 무자시 같은 경우, 어저께 경자시였죠. 이게 경자시였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 자체가 뿌리가 너무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제였고, 그래서 생시를 얻을 수 있는 생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그 글자 하나 차이인데도 신축 1이 되면은 신금이 여기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래도 생시에서 좀 건질 수 있는 생시들이 몇 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죠? 단 무자시, 기축시, 무술시 이런 것은 조금 온당치 않고요. 을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축미충이 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매몰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임진시 같은 경우 뭐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사시, 개수가 투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축 해금하게 되면은 신금이 뿌리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도 좀 나쁘지 않지만 정유시는 조금 피해야 될 사주인 생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유축 해금돼서 신금이 세력을 얻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뭐 임수 두 개도 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병화하고 정화는 차이가 다른 게, 병화는 금을 갖다가 이렇게 신금을 갖다 극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게 없지만, 정화는 신금을 보게 되면 극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상관이 있어서 상관 생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화 신금일간이 정유시를 얻는 상태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능히
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유시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저는 신금 옆에 정화가 투출되는 것은 조금은 꺼린다라고는 생각에 조금 조심스럽고요. 차라리 병신시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